자, 그러면 이렇게 피로해지던 간 수치가 40 이상으로 가고 있는 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 안녕하십니까. 간이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민수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장기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의 존속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나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끝까지 잘 듣지 못한 채 우리 장기들이 부전에 빠질 때까지 그걸 돌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불행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침묵의 장기, 간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조금 진행이 되거나 늦은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검사에 이상이 나타나기 전에 간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SOS 증상을 살펴보면 콜레스테롤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이 나빠졌을 때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증가하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게 되는데 스타틴의 어떤 아주 드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간 기능에 이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간이 나빠져서 콜레스테롤 기능에 이상이 되는데 또 이렇게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돼서 간에 부담을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간을 돌봐야 됩니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복부가 팽만되고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지방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굉장히 더부룩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죠. 더불어서 이제 간에 어떤 해독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간의 밖으로 드러난 장기가 바로 피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피부에 다양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발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토피, 건선, 습진과 같은 부분이 심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여드름이 나고 피부에 뽀록지가 난다든지 그래서 피부를 끊임없이 잘 살펴보면서 간이 내 몸에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혈당,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간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거내뛰기 현상을 하게 되면서 식욕이 감소되고 세약감과 현기증, 구역과 국토, 활력자, 열과 복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호르몬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갱년기와 같은 증상들이 일찍 찾아올 수가 있겠죠. 얼굴에 홍조가 있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기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술이 약해진다. 자, 이걸 나이가 되면 생기는 노화 증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간이 더 이상 알코올 분해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상황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술이 갑자기 약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우리 간염이나 간경화로 넘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마시는 커피가 힘들어지는 것도 간이 보내는 SOS 작용일 수가 있고요. 간은 우리 몸의 혈액이 다 거쳐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간이 딱딱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 쪽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죠.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해질 수가 있고요. 담즙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방 흡수 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변 색깔이 하얘지거나 옅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빠지면서 혈관 쪽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고 혈관이 약해지거든요. 쉽게 멍드는 증상 정도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다음에 일단 주치의 찾아가서 혈액 검사를 빠르게 해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이 싫어하는 일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간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고요. 수면 부족도 간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루에 한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잠을 잤을 때 간이 충분히 재생이 될 수가 있는데 5시간, 6시간 정도로 수면 시간이 짧다는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간에서 할 일들을 굉장히 많이 주게 하면서 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과다 섭취도 간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간은 적당량의 단백질이 있을 때 끊임없이 재생될 수 있는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적당량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해독작용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휴식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휴식을 취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간 수치가 40 이상이라고 한다면 간이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꼭 40이 아니더라도 30이 넘어서 40으로 가고 있다면
절대 피해야 되는 5가지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야식입니다. 특히 야식이 탄수화물이면 더 위험한데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포도당으로 분해된 것들을 우리 인슐린이 간에 저장하게 되는데 넘치는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간에 축적되면서 지방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식을 피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 수치가 40이 넘거나 40에 근접한 사람은 허리둘레 비만을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장 비만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방세포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면서 우리 몸에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다시 간으로 영양소를 저장하면서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이 지방간으로 점점 염증화되는 거죠. 남자 35인치 이상, 여자 33인치 이상이면 허리 둘레를 줄이는 것에 반드시 집중해야 하고요. 술 먹고 약이나 영양제를 먹는 것들은 굉장히 해로울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간이 나빠진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술을 먹었으니까 내가 술을 해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간에 좋은 영양제 또 먹고 그러는데, 이게 간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술을 해독하거나 이제 간이 초과버미내로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약과 영양제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간을 이해하는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간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당 음식,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를 허투루 버리지 않는 것을 간의 가장 중요한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남는 것은 지방으로 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넘치는 지방은 염증을 계속해서 뿜어내면서 간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간에 부담이 되게 되면 인슐린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가게 되면서 당뇨까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 감소와 운동 부족도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근육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 간에서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간에 이중적인 어떤 부하가 걸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로해지던 간 수치가 40 이상으로 가고 있는 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 글루타치온은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들을 좀 살펴보면 브로콜리나 마늘, 양파, 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음식이 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을 재생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콜린이 풍부한 영양소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란 노른자, 견과류, 통밀, 유제품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이 못 살겠다고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미리 보살피면 반드시 간이 우리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몸에 충성을 다하는 장기로 끝까지 남는다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